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각은 7월 12일 오후 4시 6분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때 이더리움 차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기준 22MA가 무너짐으로 해가지고 지금 차트가 좀 실망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화요일인데 이틀 연속 계속해서 좀 실망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아마 차트가 이 22MA를 지켜냈다면 이 정도로 실망 매물은 나오지 않았을 건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결국 이틀 동안 지지를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함으로써 거래소로 입금된 물량도 조금 있었고요. 지금 차트가 지금 조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매수 자리로 조금 들어와 있는데 혹시 지금 녹화 영상 찍는 중에 휴대폰 알림 음이 들리시더라도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조금 매수를 걸어 놓은 알트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중간중간 좀 매수 알람 음이 울리더라도 좀 그 부분은 이해를 조금 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자리는 좀 상당히 괜찮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4시간 본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RSI가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한 상태이고요. 한 번 더 테스트하게 되면 충분히 4시간 본 기준으로 다이버전스도 뜰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약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차트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 일본 기준 22MA는 이제 지지가 아니라 좀 저항으로 작용될 확률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매수받은 알트들은 비트이더는 좀 길게 끌고 가세요. 지금 자리는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면 더 할 나위 없는 거의 유례 없는 과매도 구간이니까 비트이더는 조금 길게 끌고 가시더라도 나머지 중간이나 자발트들은 이제 여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분 익절 하시고 다시 또 비트이더 수량 늘리시고 장기전을 다시 한번 조금 대비하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시고 그리고 매물대나 아니면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는 또 매수를 진행함으로써 코인의 개수는 늘리고 평단은 계속해서 낮추는 전략 사용하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만약에 여기까지 차트가 빠지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번 그 다음에 직전 저점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2번 정도 매수를 받으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마저도 차트가 빠지게 되면 여기 매물대에서 한번, 여기 매물대에서 한번, 그리고 직전 저점인 17,600달러 부분에서 매수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365주 EMA가 주봉 단위에서 깨지고 여기 직전 저점마저 깨지고 제가 여기 17,600달러를 저점의 근거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한 3가지, 4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들이 전부 다 이제 충족되지 않고 전부 다 깨어나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트는 10K까지 혹은 12K까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만약에 차트가 10K에서 12K까지 떨어졌을 때 다음 반감기 때 이 차트가 6만 9천 달러를 다시 뚫고 또 다른 상승의 엠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0K, 12K까지 갈 경우에는 시장이 아주 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장기 5년, 10년 뒤를 보고 투자할 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기준 원칙들이 많이 깨진 상황이죠. 무려 12년 동안 지켜졌던 원칙들이 상당 부분 깨져나가는 상황이니까 저라면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더 이상 암호화폐 투자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더 이상 암호화폐 투자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어떤 가치적 관점에서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저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큰 시장이라는 거죠.
설사 조금 물리더라도 몇 년 존버하게 되면 충분히 구출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머징 마켓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도 지금보다 가격이 더 높을 거라는 게 보장이 되지 않는 시장이라면 굳이 저희가 발을 담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20에서 21K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좀 지켜내야만 하는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는 상당히 괜찮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지금 요 22EMA는 이제 지지가 아니라 조금 저항으로 작용될 확률이 높고요. 이때처럼 장대 양봉으로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4시간봉으로 조금 보시게 되면 이때가 좀 모양이 되게 안 좋게 차트가 빠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채널 중단이 깨지면서 이 평행 채널의 중단이 깨지면서 좀 안 좋은 신호가 왔고요. 이 평행 채널의 중단은 상당히 좀 중요했거든요. 이때도 지지 한번 받았고 이때도 채널 중단이 깨지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차트가 내려오고, 이때도 보시게 되면 큰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꼬리로 저항받고 빠지고, 이때 크게 돌파하고 지지 컨펌 받고 지지 컨펌 받았지만 결국 또 채널 중단 깨지면서 주요 이평선까지 같이 깨지니까 실망 매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자리는 상당히 괜찮은 매수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좀 이평선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어쨌든 4시간 봉 기준 이평선들은 지금 수렴이 다 돼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그냥 아래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반등해서 여기 라인을 돌파 시도 한 번은 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 지금 뭐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 기준 22EMA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친 자리에. 그래서 바로 여기로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한번 나오고, 여기 지금 4시간 봉 기준 이평선들 수렴되어 있는 구간, 그리고 대략 일본 기준 말씀드렸죠. 위치가 똑같죠. 지금 22EMA가 위치해 있는 구간이 대략 29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마 내일쯤이면 더 내려오니까 한 2500달러, 2700달러 구간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4시간 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평선들이 수렴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서 매수 좀 단기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반등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익절하시고, 만약에 장대 양봉을 뚫게 되면 좀 더 오래 이렇게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매도는 채널 중단, 그리고 여기 22EMA 자리는 이제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직전 고점의 매물대하고도 겹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채널 중단하고도 겹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채널 중단도 상당히 좀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4시간 봉 기준 요 200EMA는 직전 여기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다라는 거, 제가 이건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꼭 좀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참고로 지난 토요일에 작성했던 여기 22,435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로 제법 의미가 있는 자리였거든요. 200주 MA 자리였습니다. EMA는 아니었고 200주 MA 자리였어요. 결국 200주 MA를 돌파 못하고 차트가 꼬꾸라지면서 조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22EMA는 좀 지켜내면서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22EMA조차 지켜내지 못하니까 계속 매수 알람을 올리고 있네요. 지금 차트가 지금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금 여기 자리를 지켜주고 여기까지 한번 반등을 조금 노리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일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CPI
발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 거기에 따라서 뭐 차트가 조금 요동칠 수도 있는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은 뭐 아주 지금처럼 뭐 8%, 1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율은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처럼 뭐 2%, 3%대의 저인플레이션율은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악재이고요. 한 4%, 5%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이 유지되면서, 즉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은 유지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율은 받아들인 상태에서 금리 인상 부분이 조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나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 완화되는 상황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껏 그 존재 가치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중앙의 무분별한 화폐 찍기로 인해서 발생할 시장의 위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지금까지의 가치를 만들어 왔거든요. 1센트에서 무려 69,000달러까지의 가치를 그 기준으로, 그 원리로, 그 믿음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그냥 뭐 실체적, 뭐 본질적인 가치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없는 자산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 쪼가리가 되는 거죠. 데이터 쪼가리가 좀 지금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중단 빠지면서 22MA 지지 못할 때 좀 상당량의 물량을 조금 줄여놓은 상황이긴 했는데 차트가 다시 또 아래로 내려가서 17,000달러 레벨에서 움직이게 되면 뭐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 이거 만약에 17,000달러 365주 EMA까지 깨지게 되면 차트가 10K, 12K가 보이고 10K, 12K가 가게 되면 시장의 종말이 보이니까 제 입장에서 조금 지켜내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시간봉 주요 이평선 수렴되어져 있는 구간 일본 기준으로는 여기에 지금 22MA가 위치해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마 피보나치 땡겨봐도 대략 0.5 내지는 0.618 레벨이 될 것 같은데 대략 0.5 레벨이 되네요. 딱 절반 구간이네요. 절반 구간. 최소 0.38이 좀 최대한 0.5 레벨까지는 설사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는 반등을 주고 떨어질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위쪽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반등 오고 좀 저항받는 모습이 나오면 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여기 되돌림 구간하고 4시간 봉 기준으로 이평선들 수렴되어 있는 구간을 돌파하더라도 여기는 좀 강하게 저항받을 확률 높다라는 거 채널 중앙까지 겹치게 되고 직전 상단의 매물대까지 겹치는 구간까지 나오게 되면 차트가 이제 상당히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깨지게 되면 다시 한번 차트가 이제 이게 17,600달러가 정말 저점이었는지를 확인하러 내려오게 되겠죠. 대략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특별히 온체인상으로 뭐 과거 이때 하락처럼 엄청난 양의 물량이 시장으로 막 들어온다거나 뭐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매도세로 심하게 돌아섰다거나 뭐 좀 그런 상황은 분명 아닙니다. 어쨌든 시장 내적으로 보면 큰손들이 어쨌든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고요. 특히 이때 상승할 때 보면 코인베이스 쪽에서 프리미엄 흐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이제 물론 이제 이벤트성으로 터진 거래량이긴 한데 바이낸스 비트코인 현물을 수수료 무료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의 영향으로 터진 거래량이긴 한데 좀 가장 큰 좀 매수세가 조금 나오면서 비트코인 흡성까지도 조금 잠깐이지만
나왔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약간 약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좀 여기는 지켜주면서 최소 22EMA가 정말 저항인지 일본 기준 요 22EMA가 정말 저항인지, 그리고 4시간봉 기준 이 수렴되어 있는 이평선들 다시 한번 조금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CPI가 8% 10%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수치를 낮춘 채로 좀 발표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됩니다. 이제 모든 지금 악재의 근원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왜 지난 3월이었나요? 그때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닌 것도 같아요.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이미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내가 전쟁을 여기서 일으키게 되면 뭐 서방 세계에게,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계속 쥔 채로 좀 전쟁을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배째라 모드로 계속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 욕바지를 계속 해가면서 어차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리한 건 러시아거든요. 걔네들은 밀 그리고 석유는,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국가니까 손해가 커지는 쪽은 유럽하고 미국일 뿐이죠. 에너지나 식량 쪽에 있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쉽게 러시아에게 정전이나 휴전협정 사인을 해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서방 세계로부터, 유럽으로부터 그래 나 러시아한테 항복할게, 정전할게, 휴전할게 땅 떼주고 대신 너네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줘. 경제적 안전, 군사적 안정 보장해줘.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여름 지나고 겨울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수록 더욱더 불안한 쪽은 유럽과 미국이지. 러시아는 어차피 뭐 우리나라 뭐 너네들이 아무리 버텨봤자 우리보다 더 힘들면 힘들지 덜 힘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이 러시아에 좀 큰 양보를 하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한테 좀 많은 걸 좀 지원해주는 약속을 하든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이 진정되지 않는 한 좀 행보장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난 월요일 날 22AMA가 지지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추락한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네요. 좀 길게 보시고 좀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차트 안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차트 안 보시는 것도. 차트를 안 보면 안 되겠다. 차트는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시고 차트를 안 볼 수는 없죠. 뭐 눈앞에 나타나 있는 마이너스 수치를 보게 되면 현실을 외면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또 차트를 계속해서 모니터 하시긴 모니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매도를 이제 월요일 날 조금 어느 정도 좀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테더 도미넌스도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양으로 추세가 조금 나와 버렸거든요.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요것 보고 그 다음에 22EMA 지지 못하는 거 보고 저는 그냥 알트들은 수익률 어느 정도 나온 알트들은 상당 부분 조금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안 좋게 뚫려 버렸죠. 좀 이때하고도 모양이 좀 비슷해가지고 기분이 좀 상당히 좀 꺼림직하긴 하죠. 이때하고도. 이때 제가 월요일 날 그 새벽에 영상 또 월요일 날 일어났네요.
이때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급하게 영상 올리면서 다 팟이라고 했던 날이 이때였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또 이게 또 나오네요. 근데 만약에 이때처럼 이때 29,000달러에서 17,60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다시 한번 이때가 29,000달러였어요. 29,000달러, 28,000달러, 29,000달러였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라고요? 17,500달러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처럼 차트가 빠지게 되면 이때하고 똑같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차트가 빠지게 되면 10K가 문제가 아니죠. 10K가 문제가 아니라 뭐 한 7K, 8K까지도 빠질 수도 있겠네요. 7K, 8K까지도.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위험 관리는 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빨리 이렇게 저점이 깨지면서 추세가 좀 깨져야 되는데, 와, 정말 안 죽네요. 태도 도미넌스도.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계속 저도 휴대폰 알람이 울리고 있네요. 매수가 되는 신호가 들리고 있는데, 뭐, 오늘 내일 좀 좋은 소식 좀 들려왔으면 저도 좋겠네요. 테더 도미넌스 보면 저도 좀 상당히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29K에서 17K가 갔으니까 지금 여기 자리가 대략 20K거든요. 20K. 그러면 이때처럼 만약에 차트가 올라가 버리면,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올라가 버리면 10K가 문제가 아니라 10K도 장담을 못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차피 뭐 그렇게 되면 시장 떠나면 그만이니까. 시장 떠나면 그만이죠. 365주 EMA 뭐 하방 돌파되면서 여기 고점 뚫려버리면 시장 떠나면 그만이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절 금액 상당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 5년 넘게 발 담그면서 거둬들였던 수익에 만족해야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좀 무섭죠. 이거 보면 무섭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인데 좀 편안한 시원한 여름 되셨으면 좋겠네요. 또 뭐 중요한 구간 오게 되면 시황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